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해결해 줄까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께 법률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상간소송, 소장 혹은 통고장을 받은 피고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피고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원고 입장에 있는 분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피고가 하면 안 됩니다. 불리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만 이렇게 면을 바꿔서 살펴보면 원고 입장에서 피고가 이럴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입장이든 상관없이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혹은 소장을 받으신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가 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내가 소장과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내가 만난 그 기혼자에게 연락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내가 이거 봤잖아요. 그럼 너무 당황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건 아니면 헤어졌었건 연락을 합니다. 빨리 해결해줘라. 빨리 와이프 혹은 뭐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거 빨리 없던 일로 하라고 해라. 빨리 책임져라. 이렇게 하거나 혹은 연락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상황 공유 좀 해줘라.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냐. 증거는 뭐가 있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일단 내가 그 소장을 받고 혹은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높은 확률로 상대방의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최후 통첩처럼 날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참고 막 연락해가지고 해결해줘. 어떻게 연락할 것이라는 걸 높은 확률로 원고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고 배우자한테 책임지라고 연락한 걸 들켜서 추가로 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판사님. 얘는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책임 회피하면서 저희 배우자한테 또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고 뭐 돈을 달라고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잘못이 더 중요해져서 위자료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처음에 상대방이 내가 협조해줄게. 내가 증거 뭐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알려줄게. 이렇게 한들 나중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우리가 푸시하고 뭔가 계속 연락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자기 배우자인 원고한테 얘기합니다. 사실은 얘가 계속 연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 어떡해 하면서 결국에는 다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나한테 소송 진행 사항을 알려주던 원고가 증거를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변호사님 협조해달라고 연락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계 정리하고 앞으로 문제될 여지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반대로 원고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소장 접수할 때 개를 벌주는 것도 큰 역할이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나쁜 상간남 떼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배우자한테 그 사람이 추가로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반대의 상황인데요. 내가 소장이나 내용 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이 옵니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소장 받은 거 가만히 있어. 변호사 선임하면 괜히 자극하니까 변호사 선임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내가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 저 사람이 배우자를 설득해가지고 소송 취하시키겠지? 아니면 해결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까? 해결해줄까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해결해준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요. 변호사님, 근데 저한테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 아직 선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한번 기다려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오십니다. 상대방이 연락 두절하고 잠수 타가지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가 탁 날라왔을 때
아무래도 제가 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 오시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를 설득해서 소취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애시당초 그 소장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그 말만 믿고 기다리면 내가 적시에 소송 대응도 하지 못하고 낙동강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다리라고 해서 정처 없이 기다리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속고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남자와 정리하고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소장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 증명 혹은 통고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으시면요, 무시무시한 말들이 엄청 적혀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배우자 누구와 부정행위를 했고 만약에 이 내용 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률적,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막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받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 이거는 소송으로 가면은 위자료 5천씩 나오는데 특별히 합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의서 써라. 이렇게 합니다. 자, 물론 내가 잘못했고 나도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합의 금액이 적정선으로 조율되면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고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잘못했다 보니까 합의 금액을 조율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에 나한테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비밀 유지를 한다, 이런 내용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는 위자료를 좀 더 지급하는 대신에 나도 나를 보호하는 조항을 넣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내용증명 통보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합의금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조금 되게 무서워 하시거든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위자료를 얹어서 합의하시는 거, 그래서 저도 적정선에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도 합의를 할 때는 합의 유인이 있어야 되니까 합의서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상간소송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